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기능사 강의를 맡게 된 조현욱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위험물 기능사 수업을 하실 텐데요.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위험물 기능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과목인지, 이걸 또 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딱 여러분들 이제 위험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 나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죠. 불 나는 거, 인화성, 발화성. 또 어떤 물질들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독성이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폭발을 하는 거, 폭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험물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화성, 발화성 등의 독성, 폭발성 다 포함됩니다.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딱 물질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어떤 물질은 위험물이다. 어떤 것은 위험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해놨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위험물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위험물. 휘발유가 있겠죠.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 차에 어때요? 연료를 넣어야지 우리가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쓰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휘발유. 위험물이에요. 어때요? 불 나죠? 휘발유에 불 붙여본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근처에만 불꽃을 갖다 대도 바로 불이 붙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물을 다루는 과목을 공부를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험물 기능사란,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를 따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위험물이라고 딱 어떤 물질은 위험물이다 정해놨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위험물 기능사, 국가에서 또 만든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일반 산업 현장이나 휘발유는 어디서 취급해요? 주유소에서 취급하겠죠.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 제조, 취급, 다루는 곳에서 어때요? 위험물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관리 감독. 우선 어떤 회사에 화학회사예요. 화학 물질을 다루는데 모든 사람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는 사람이 작업 감독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사고가 났어요. 이때 응급 대처를 한다던가, 아니면 화학 공장에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은 어떻게 다룰 것이며, 이 위험물은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아무나 하나요? 그냥 딱 이 직원이 있는데 너 내일부터 위험물 관리 감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전망은 어떠한가? 위험물 기능사. 최근에 창원에서 사고가 있었죠. 창원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어때요? 윤활유를 실은 트럭이 중앙 가로 분리대를 들이받고선 넘어졌어요. 그래서 안에 차에 실려있던 차가 이렇게 있겠죠. 드럼통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다 넘어져 갖고 반대쪽에 오는 차, 아니면 뒤따라 오는 차, 이렇게 차에 다 이게 윤활유 드럼통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15초, 20초 내로 다 차에 불이 붙어버려 갖고 사람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렇듯이 위험물에 관한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항상 나요.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일단 사고가 났다고 하면 매우 크게 납니다. 당연히 물적, 금전적 피해는 크고, 일단 사람이 중요하죠.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점점 더 위험물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어떤 사고가 있어요. 많이 있죠. 불상가스 누출 사고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유회사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죠. 나면 안 되겠지만 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에 대한 전망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준비해서 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위험물 기능사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며 어떤 과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재와 소화, 그리고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 세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과목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화재와 소화 뭐예요? 화재, 불이 났죠? 뭐 화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불이 났으면 뭐 해야 돼요? 소화. 그래서 이제 화재가 뭐고 화재에는 어떤 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소화 방법이 있겠죠? 뭐 소화기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여기서 대략 얼마나 나오냐? 약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화학의 기초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위험물은 다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화학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누구나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위험물이 어떤 게 있냐? 어떤 물질이 있냐가 나오겠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휘발유, 아까도 말했듯이 또 뭐 있을까요? 알코올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TNT 폭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당연히 위험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질산, 칼륨 같은 경우. 이런 거 외에도 수많은 위험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뭐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죠. 그럼 이제 이러한 위험물의 종류를 배우고 그 성질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과목을 잘 봐야지 이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관리법 연관되어 나오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위험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약 40% 정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물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뭐가 나오냐면 각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 저장하는 시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 시설에서는 어떤 설비를 해야 되고 뭐 어떤 경보 설비를 해야 되고 어떤 소방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나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뭐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벌칙이 있다. 그런 법에 대해서 나오죠. 법에 대해서 한 40%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을 뭐 쉬워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세 번째 과목이 뭐 자기는 이제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과목을 좀 더 쉽다고 하시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 분 중에서 자기는 이제 뭐 화학에 대해서 좀 안다. 안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와서 화학을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을 공부하실 때 매우 좀 수월하게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위험물 기능사를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필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리고 과목 구분이 없습니다. 어때요? 뭐 몇몇의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과목 구분이 있어갖고 다른 과목 다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평균이 60점 이상 되는데 한 과목에서 40점 이하가 나와버리면 꽈락이 돼버리죠. 그래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물 기능사는 어때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통합 한 과목에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문제 수는 몇 문제가 나오냐? 6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문제 이상?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24문제는 어때요?
내가 틀려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위험물 기능사 당연히 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가장 첫 번째 목표는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36문제 이상 맞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도 뭐 정 모르시겠다.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그럴 파트가 나오겠죠. 사람마다. 그러면 어때요? 24문제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고 뭐 더 잘 아는 부분, 일단은 아는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6문제 이상 맞추면 되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어보죠.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40문제 40문제 이상 꾸준히 맞을 정도의 실력을 쌓으시면 실제 시험 보러 가셔도 크게 문제없이 많이 다 합격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때요? 36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니까 딱 36문제 맞을 정도로만 공부하면 뭐 위험할 수 있겠죠.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니까 어때요? 40문제 이상은 확실하게 뭐 찍어서 맞추는 거 말고 확실하게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딱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시험에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 위험물 기능사 시험의 합격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합격률이 나오죠. 조금씩 오르긴 올랐어요. 2012년도에 26.8%. 좀 낮아졌네요. 2013년도 뭐 문제가 좀 뭐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때요? 31.1%입니다. 합격률이 높진 않죠. 대략 얼마예요? 대략 3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100명이 시험 보러 가면 30명이 붙는다는 소리고 여러분들 수험장에 만약에 위험물 기능사 시험 보러 오신 분이 30명의 수험생이 시험 보러 왔어요. 그 중에 9명밖에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대다수는 떨어진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여러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 보러 오는 사람 전체 중에서 뭐 이렇게 학원을 다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위험물 기능사. 정말 말 그대로 누구나예요. 누구나. 제가 강의를 이제 많이 하면서 합격하시는 분들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뭐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직업은 뭐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다 이걸 제가 많이 봤었죠. 근데 어떻다? 왜 제가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냐면 수험생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뭐 68세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때요?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했냐? 화학을 중학교 때 이후로 본 적도 없으셨대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자기는 항상 뭐 그냥 문서 보고 뭐 그런 일만 했었지 화학에 대해서 전혀 일도 해보지도 않았었고 본 적도 없었다. 그냥 뭐 화학이라고 하면 뭐 물, 뭐 그런 거밖에 뭐 모르고 이산화탄소 그런 거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떻게 합격을 했냐? 일단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뭐 해도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뭐 위험물 기능사 공부를 하는데 뭐 고시 공부처럼 하루 종일 앉아갖고 책을 뭐 몇 시간씩 뭐 봐야 된다 뭐 전부 다 뭐 필기를 하가면서 뭐 깜지 써가면서 외우라는 말은 안 해요. 적어도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되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때요? 무조건 꼭 외워야 된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다. 이런 것들만 다 어때요? 확실하게 외우셔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합격자가 여러분들 뭐 여러 명의 합격자가 계시겠지만 제가 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가 최고
60대 후반분이 합격하신 분도 봤었고 화학과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50대 주부, 남편이 주유소를 하시는데 이제 위험물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어때요? 직원 안 쓰고 이제 가족끼리 하려고 주부분이 오셨는데도 어때요?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 물론 그냥 뭐 이제 회사에서 필요해서 뭐 화학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위험물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쉽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특히나 위험물 기능사 같은 경우 뭐 산업기사나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력도 좀 있으시고 뭐 화학과 관련된 일, 소방과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공부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죠. 거의 모든 사람들 진짜 뭐 아예 학원만 어때요? 이렇게 등록만 시켜놓고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어떻게 뭐 합격시켜 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공부하는 것을 따라오고 강의를 잘 듣고 하신 분들은 제가 다 합격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를 믿고선 어때요? 강의 듣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꼭 외우라고 하는 부분 외우시고 공부하시면 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